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달에 소개해드렸던 방울복랑금입니다. 작년 여름에 더운 여름에 이겨내지 못하고 줄기하고 잎이 떨어지면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다육이고요. 그 이후 한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는 강한 햇살보다는 음지에서 제가 키운다 그랬죠. 반음지인데요. 하루에 해가 2-3시간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번에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더 성장을 했고, 음지에서 키웠을 때, 특히 한 2-3시간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키웠을 때 어떻게 변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꼭 키워봐야 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.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기 때문에 키우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데,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희귀식물로서 약간은 좀 까칠한, 여름에 좀 까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봄에 분갈이만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입떨굼 없이 또 여름을 또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명력이 워낙 강한 다육이기 때문에 이 줄기 부분만 살아 있으면 어렵지 않게 또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 한번 이 손상을 입게 되면 예전처럼 왕성하게 그런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품 이상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고, 의외로 색감이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오늘 알려드리는 관리 방법으로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얼굴, 그리고 성장하는 얼굴, 이 많은 자구를 만들어내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.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금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실 겁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어느 단계까지는 얼음땡을 할 정도로 변화가 없습니다. 그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, 물이 부족해 가지고 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, 아니면 영양분이 없어서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물을 많이 주거나 영양분을 과도하게 줬을 때 이 다육이, 이 방울복랑금의 뿌리가 이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영양제와 과도한 물 때문에 오히려 또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. 근데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잎이 이렇게 작았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 잎들이 다시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건조하게 키울 필요성이 있고요.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픈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, 이렇게 내리쬐는 햇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. 건강한 다육이들한테는 이 강한 햇살과 내리쬐는 햇살이 충분한 보약이 될 수 있지만, 이렇게 한번 아팠던 다육이, 아프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 때문에 오히려 뿌리가 더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다이 아래서 이렇게 회복 시간을 두는데요. 이 회복 시간을 두게 되면 이렇게 이 잎이 작아졌던 잎들이 잎이 길어집니다. 왜 그러냐면 광합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잎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, 잎이 짧게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늘에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음지에서 7-8개월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지금 얼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전보다는 잎이 더 성장을 하고 있고, 이 지금 앞면에 있는 부분이 햇살을 2-3시간 받았던 부분이고요. 이 뒷면 같은 경우는 햇살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. 이 잎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살을 거의 못 받은 상태의 그런 잎들이 더 커 보이죠. 그만큼 광량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잎을 크게 만드는 건데요. 이 만약 뿌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러면 지금 잎보다는 더 성장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겠죠. 지금 잎이 붙어 있는 부분이
줄기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. 약하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키워버리면 줄기가 얇게 성장을 하면서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이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물을 주기보다는 천천히 키우면서 이 빠져나오는 목대를 좀 성장을 시키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회복하고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오기까지는 이 강한 햇살보다는 계속 한 1년 정도는 그런 한두 시간 들어오는 햇살에서 오히려 키우는 게 좋고요. 여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광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햇살량이 부족합니다. 그런 경우는 일부러 이런 음지에 두기보다는 햇살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 간접광으로 들어오는 곳에서 두고 키운다 그러면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량이 아주 부족한 사선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는 이렇게 아팠던 다육이들을 위치시키는데요. 이 누다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줄기를 잘랐습니다. 줄기를 자른 이유가 이 누다 같은 경우도 농장에서 이 빠른 성장을 위주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무름병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자른 모습이고요. 빠르게 잘라줬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누다 같은 경우는 다 살아난 상태입니다. 만약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면 이 누다 같은 경우도 무름병으로 더 죽었겠죠. 지금 이 상태로 한 달에 2-3시간 들어오는 곳에다 대략 한 2주 정도 둔 상태고요. 지금 잎을 만졌을 때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돌아온 상태고요. 이 꽃대가 나오면서 이 안쪽에 보시면 좀 말라가는 부분이 있죠.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잎을 제거를 하면 이 새순이 나오는 상태까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여름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보다는 조금은 간접광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들 경우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잎이 햇살이 강했을 때는 이렇게 잎이 작은데 잎이 햇살이 좀 부족한 상태에 위치해 뒀을 때는 이렇게 잎이 좀씩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듯이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잎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햇살보다는 광량이 조금 부족한 곳에서 두고 키우는 게 좋고요. 이 아픈 상태에서 영양제를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갈이만 잘해준다 그러면 굳이 영양제는 따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,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름이 시작되기 전 6월 달에 칼슘제 한 번 정도면 충분하게 이 방울복랑금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런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고요. 6개월마다, 그러니까 봄에 가을에 한 번씩 해준다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, 한 번 떨어진 다육이는 한번 잎이 떨어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차광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습할 때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. 더울 때는 아주 더운 30도가 넘어가는 고온일 때도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물을 많이 줬을 때 문제가 되지, 물을 적게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. 한번 아팠던 다육이들, 이렇게 잎이 떨어졌던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꼭 강한 직광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반음지 간접광에서 2-3시간 들어오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이렇게 줄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, 줄기를 잘랐을 때 그 밑으로 자구가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달리는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번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적심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아랫부분으로 자구가 달리게 만드는 게 적심인데요.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적심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키우고 나서 이 격가지로 이 가장자리로 나오는 줄기를 잘라서 적심 군생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. 이 중간 부분을 잘라버리면 잘못하는 경우는 이 식물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줄기를 자르기보다는 이 격가지 위주로 잘라서 수영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참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물을 주면 잎이 완전 떨어지기 때문에 잎이 떨어질 때는 수분을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. 약간 건조하게 키웠을 때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줄일 수 있고요. 꼭 환기는 잘 시켜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